제가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거라고는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평상시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핸드폰에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양자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저장된 비트수를 줄이는 압축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양자화라는 거는 반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가 쉽게 풀어주는 과학, 여러분의 지식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팟카이스트 MC 유채민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하면 곧바로 답을 얻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작은 기기 하나로 막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며 때로는 고민 상담까지 나눌 수 있죠. 그런데 AI가 대답하기 전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무한할 것 같았던 인공지능에게도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그렇다면 AI가 이 한계를 넘어서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늘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한인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인 한인수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처음 뵀는데 너무 젊으신 것 같은데 교수님이 벌써 되셨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2년 차가 된 나름 신임 교수입니다. 뭔가 신임 교수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젊고 좀 약간 열정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교수님들과 좀 더 열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원래 카이스트 학생이셨다고. 네, 제가 카이스트 10학번인데요. 학사, 석사, 박사 모두 카이스트에서 마쳤고 미국에서 좀 생활하다가 2024년 9월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우와, 뭔가 원래 학생이었다가 교수님까지 될 때까지 뭔가 기분이 뭔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학교로 돌아왔을 때 너무 편안했고요. 저희 집 같고 그런 점이 있었고, 또 카이스트가에서 공부를 했는데 교수까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자부심이 많이 느껴지고요. 해외에서 이제 공부할 때도 카이스트의 훌륭한 교수님들 혹은 연구자들이 많은 성과를 내셨을 때도 굉장히 카이스트 졸업생으로서 많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진짜 뭔가 다 엘리트 코스로 전형적으로 밟으신 교수님인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교수님도 AI를 쓰실 때 이게 생각보다 좀 느린데? 하고 좀 답답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AI한테 일상적인 질문을 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엄청 많은 양의 정보를 넣어주는 경우에는 AI가 좀 버벅거림이 살짝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이 강의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그림을 좀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 그려주는 게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림뿐만 아니라 동영상 같이 컨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작업을 할 때 AI가 굉장히 느려지는 결과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의 한계가 우리의 일상에서 좀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속도라기보다는 좀 비용의 관점에서 좀 많은 한계를 느끼는데요. 특히 이제 AI가 최근 들어 코딩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래밍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바이브 코딩 그런 기술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복잡한 태스크를 할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간보다는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느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AI와 대화를 하면서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라는 거를 다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사에서 언급된 그 KV 캐시가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이 KV 캐시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KV 캐시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AI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중간에 모든 사고 과정을 어떤 특정 메모리 공간에 다 일일이 저장을 하는데요. 여기 사람과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저장하는 저장소가 이제 KV 캐시가 되겠습니다. AI 모델이 트랜스포머라는 기본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트랜스포머 안에 어텐션이라는 조그만 모듈이 있습니다. 어텐션 모듈에 3가지 임베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키 밸류가 저희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 메모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K와 V를 따서 KV 캐시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좀 AI가 대화 중간에 우리가 아까 좀 무슨 말을 했지? 하면서 좀 예전 기록을 조금 뒤적거리느라고 좀 멈춰있다, 이런 뜻인 건가요? 네,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인간은 이 뇌라는 고정된 공간 안에 사고도 하고요, 기억도 하고요, 모든 이제 저희의 생각하는 과정을 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AI 모델은 이제 뇌에 해당되는 모델 파라미터가 존재하고요. 추가적으로 중간중간에 사고하고 생성한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생성되는 토큰을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 계속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메커니즘이 상호작용을 해서 AI 모델이 사고하고 이제 인간이 풀 수 없는 혹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내는 그런 방법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 현재 AI 기술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근본적인 한계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메모리 병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드웨어 성능보다 메모리 요구량이 월등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흔히 말하면 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요구량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게 근본적인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굉장히 이슈인데 이 구글에서 터보 퀀트를 발표함으로써 굉장히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당일에도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의 그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거라고는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평상시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핸드폰에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라서 받지는 않고 이제 학교에 와서 평소처럼 학생들과 연구 미팅을 하고 받아보니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가 왔고요. 그 외에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이후에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많이 됐고 이제 심지어 뉴스에까지 이제 사진이 나와서 주변 가족분들과 지인분들에게 많은 연락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됐을 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니까 좀 기쁘면서도 좀 부담이 좀 많이 됐고요. 나도 이제 좀 피나? 나도 이제 좀 유명해지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연구가 사실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연구가 나온 지는 1년 정도가 넘었는데 많은 관심을 이제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가 잘 되면 KV 캐시 중요성을 많은 국민들 혹은 많은 연구원들도 깨달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부터 정말 강력해 보이는 이 터보 퀀트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최대한 교수님 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터보 퀀트는 일종의 퀀타이제이션, 양자화 방법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양자화라는 거는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 캐시가 모든 이제 중간중간에 생성되는 결과 혹은 사고 과정을 다 받아 적는 메모리 저장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모리를 압축하는 일종의 압축 방법입니다. 메모리를 압축하는데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양자화라는 거는 반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벡터 형태로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하는데요. 벡터라는 거는 이제 소수점 하나하나가 많은 소수점 표현을 이루어져 있는 이제 자료 구조입니다. 소수점이 실제 컴퓨터는 16비트, 비트가 16개 시퀀스로 이루어진 16비트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비트 수를 줄여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터보 퀀트가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이름이 강력한데 이 이름의 의미도 저는 너무 궁금해요. 사실 터보 퀀트 제가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터보 퀀트의 터보는 터보 엔진, 그만큼 속도가 빠르게 양자화를 할 수 있고 양자화한 데이터를 복구를 해서 다시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 복구하고 연산하는 과정 역시 굉장히 빠르게 동작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터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교수님이 이걸 이름을 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으신가요? 저는 K 퀀트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K 퀀트. 네. K 코리아? 코리아, 카이스트 뭐가 될 수 있겠고 카이 퀀트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를 대표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좋은데요. 카이 퀀트 좋은데요. 카이 퀀트,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안에서 핵심 기술이 아까 양자화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양자화는 어떤 원리인지 그나마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자료가 저장된 비트 수를 줄이는 압축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강의를 들을 때 강의 내용을 받아 적는 그런 학생도 있잖아요. AI 모델은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받아 적습니다.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받아 적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받아야 되는 양도 많아지고 노트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양자화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핵심 키워드만 잘 찾아가지고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자음만 저장한다든지 그냥 슥슥 필기체로 저장한다든지 이런 식의 압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AI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적는 반면에 이 양자화는 진짜 중요한 핵심만 딱딱딱딱 키워드만 골라서 적어내는 방식인가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 자음만 적는다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비유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각각의 토큰에 버리지 않고요. 각각의 토큰 단위의 비트 수를 압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보통 데이터를 이렇게 압축하면 정확도가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까부터 자음만 적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초성 퀴즈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터보 퀀트는 거의 손실 없이 좀 이 압축화 가능한지. 압축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압축 혹은 근사에서 나오는 손실이 존재는 합니다만 이 손실이 다른 알고리즘 대비 훨씬 더 적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두 단계의 양자 방법 알고리즘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나운서님 그 고기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고기가 맛있는 고기는 초벌 고기를 가지고 와서 불판에 한 번 더 구우면 고기가 더 맛있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초벌 양자화를 한번 거치고요. 초벌을 통한 잔차, 오차를 구한 다음에 오차에 다시 한번 양자화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아, 두 번의 양자화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예시로 해서 뭐 처음엔 자음만 썼다면 두 번째는 좀 네, 뭐 모음도. 모음을 하나씩 쓴다든지 네, 그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럼 두 단계를 거쳐서 하면 확실히 거의 좀 손실이 없게 이렇게 압축이 되긴 하겠네요. 잔차를 이제 양자화할 때는 많은 비트를 할당하지 않고요. 단 1비트만을 할당을 해서 최소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최소한의 비트로 남은 정보까지 최대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터보 퀀트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 방식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체감할 수 있는 이 성능 차이가 좀 저희가 좀 느낄 수 있는지. 공식 구글 블로그에서 리포트하는 수치가 있거든요. 벤치마크 수치가 있는데 그 줄어드는 수치가 굉장히 작습니다. 제 생각에 일반인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속도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속도가 중간 핵심 연산인 어텐션 모듈에서 약 8배 정도 빨라진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8배는 작은 컨텍스트, AI한테 간단한 질문을 할 때는 크게 느낄 수는 없고요.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컨텍스트를 넣을 때, 그럴 때는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200K 토큰, 뭐 20만 토큰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약 1.5배에서 한 2배 정도 빨라지는 속도 체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로만 들으면 8배 이러면 진짜 커 보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 체감은 조금 안 되나 봐요. 아,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이 터보 퀀트가 적용하는 AI 모델이 굉장히 큰데요. 그 중에 사실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라지지만, 8배 빨라지지만, 다른 부분은 여전히 이제 적지 않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계산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빨라지는 거고, 2배도 사실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얼핏 기사에서 본 거는 뭐 메모리 속도가 뭐 6배가 뭐 빨라졌다 이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닌 거죠? 그 6배만큼 빨라졌다 이런 뜻은 아닌 거죠? 네, 실제 속도가 6배가 빨라지는 건 아니고요. 메모리가 6배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좀 한정적인 부분에서 성능 체감이 가능한데 이 앞으로 좀 여러 부분에 이게 적용이 되면서 일반인도 언젠가는 체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네, 물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연구 단계이고요. 연구 후에 이제 많은 시스템 최적화, 뭐 하드웨어 최적화, 여러 가지 최적화가 결합이 되게 되면은 훨씬 이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저도 일반인이니까 그게 체감이 될까? 저는 아직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려운 숙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체감되는 거는 여러 이제 훌륭한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1.5배 혹은 그 이상의 성능 속도 향상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분위기를 바꿔서 교수님께서 이 구글과의 프로젝트를 협업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이 연구는 뭐 구글이랑 했다기보다는 오랫동안 같이 연구했던 동료 연구원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구글에 가기 전부터 계속 같이 했던 연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구글에 가면서 구글 내부의 다른 이제 연구원들과 좀 협력을 하게 된 계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연구진과 함께 협업을 하셨잖아요.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일들이 있는지. 팀에 소속이 되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팀이 미국 동부에 지부가 있고요. 동부에 이제 메인 팀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스위스 취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미팅을 하다 보면은 세 그룹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늦은 시간에 미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저만 혼자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제 새벽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점이라면 밤에도 연구를 해야 된다. 는 점이 있겠죠. 몇 시에 그러면 보통? 뉴욕 동부 시간과 14시간, 13시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 2시부터 한 12시부터 2시에 주로 미팅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팀 미팅이 새벽 5시에 있거든요. 주로 저는 이제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한 2시, 3시쯤 자는 것 같습니다. 네. 워라벨이 괜찮으신 거 맞으신 거죠? 네. 네, 그래도 좀 나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밤 늦게까지 하는 것, 그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만나서 미팅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저희가 학회, 국제학회에 가면은 각 연구원들이 모두 참석을 하는데요. 그때 실제로 만나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같이 연구 얘기도 하는 그런 찬스가 있고요. 평소에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나라가 워낙 다르고. 네, 나라가 워낙 다르고. 이게 너무 다른 분들과 협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각자의 그 연구 방식이라든지 좀 관점이 전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데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팀에 이제 속하게 됐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도 서로 생각하거나 궁금해하는 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시너지 혹은 뭐 케미가 되게 좋은 연구원들과 운이 좋게도 일을 하고 있어서요.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저 사람 정말 관점 신박했다라는 생각은 따로 없으셨던 거예요? 물론 있죠. 네네. 물론 있죠. 공통 관심사가 다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비슷할 뿐이지 서로 이제 생각을 하거나 풀어나가는 과정은 모두 다르고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풀 수 있구나, 그런 점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많이 배우고 성장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카이스트에서 오래 있었지만 카이스트에 있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이런 외국의 글로벌한 연구원들과 일할 때 좀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연구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셨는지 또 궁금해요. 이 연구가 나온 지는 좀 작년에 이미 나왔고요. 제가 느꼈을 때 이 이슈화가 되고 보도화가 됐을 때 그렇게 막 놀랍거나 그러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하드웨어가 어쨌든 뭐 주식 시장이 어쨌든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예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해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걸 이용을 해서 요 터보 퀀트보다 더 좋은 그런 기술을 이제 만드는 게 연구원들과의 공통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터보 퀀트가 발전이 돼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요. 이제 AI 모델이 워낙 모든 문제를 잘 풀어주고 어려운 문제도 사람보다 훨씬 잘 풀어주지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터보 퀀트 혹은 뭐 터보 퀀트보다 더 좋은 기술이 얼른 나와서 이 AI 비용을 빨리 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좀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 여러 뭐 스타트업이나 뭐 다양한 AI가 관련 없는 산업에서도 AI를 손쉽게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변화는 어떤 걸까요? 네, 변화는 AI의 개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커다란 클라우드 안에 있는 AI를 API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좀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스마트폰이나 혹은 뭐 아이패드 같은 전자기기에 나만의 AI가 들어가서 좀 정보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자유롭게 나만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맞아요. 언젠가는 이렇게 개인이 그 고성능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기대뿐만 아니라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에 네, 지금 요 아이패드나 휴대폰에 다 AI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머지않은 미래에 교수님도 서 계시겠네요. 네, 저도 꼭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히 서 있으십시오. 네, 저도 카이스트를 대표하는 연구원으로서 꼭 그 자리에 서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 터보 퀀트의 이후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궁금해요. 터보 퀀트는 사실 많이 이슈화가 됐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손실이 있는 양자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 수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2비트 정도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1비트 모델도 갈 수 있겠고요. 최종적으로 손실 없는 그런 양자 방법을 만드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인공지능이 마주해온 기억의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인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단순히 조금 더 빨라지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는 거대한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내 손 안에 작은 기기 하나로 고성능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AI와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도 더 넓고 다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나눠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이제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제가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게 좀 많은 일반 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쏙쏙 박히는 설명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인 AI 모델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셔서 너무 재미있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까지 카이스트의 한인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